VS코드의 PD볼케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영화 조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커라는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핫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특별한 영적인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놓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리뷰와 달리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리뷰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설정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설정은 조커의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엄마의 학대, 동료의 배신, 또 아서를 괴롭히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사회생활, 정신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동경했던 진행자의 조롱까지 이 아서라는 주인공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반문을 하는 관객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설정입니다. 두 번째 설정은 사회적 불안과 불신입니다. 영화 시작하는 부분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청소부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를 풍기고 또 그런 쥐들이 난리를 피우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렵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아서 개인에게도 닥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복지 정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화상에서 복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아서가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죠. 자, 이런 두 가지 설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가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 고담시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광대, 아서를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굽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동료가 준 총으로 아서는 취객을 살해하게 되고 나가서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머레이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영화상의 대중들은 이런 아서의 행동을 오히려 열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한 악당 조커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줄거리나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이 가지만 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대책을 마련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힘이 없는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악당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하고 부자를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말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기면서 안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상에서 배트맨의 부모는 부자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합니다. 다른 전혀 이유가 없이, 물론 영화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 혹은 그들을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의 트렌드와 비슷해 보여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자들에 대한 증오, 정당하고 합당한 것일까요? 부가 죄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법대로 정직하게 번 사람도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얼마를 가진 사람이 부자이고 그 이하는 가난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법치국가이고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이지, 어떤 대중의 생각, 개인적인 감정, 여론, 이런 것들이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부자라고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증오한다? 이것은 정말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이런 미움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공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었고 지금 현재 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사이좋게 부를 나눠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부자들을 증오하고 나눠 갖자는 표현을 내걸고 공산주의를 시작했지만, 저 북한을 보면 결국은 더 심각한, 더 극악무도한 독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악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는 미쳐도 돼. 나는 분노를 표출해도 돼. 더 나아가서 나는 범죄를 해도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혹은 여러 이유로 나는 힘드니까, 혹은 나는 가난하니까, 빈민층이니까 좀 가진 놈들 거 빼앗아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빈민층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죠. 그럼 만약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를 해친다면 그것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악해지면 세상이 과연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렇게 행하는 나도 악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 사회는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남들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죠. 결국 나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증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배트맨의 부모님이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범인이 본인이 정당하다고, 본인이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이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본인이 나는 정당해, 나는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죽어야 마땅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저 범죄일 뿐입니다. 극 중에서 아서도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바탕으로 성공한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머레이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머레이라는 인물은 그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 경쟁률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또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그 자리에 정당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에 그는 무명 코미디언인 아서가 자기 이름을 조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또 아서가 자기도 모르게 머레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성이 나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올라온 그 사람을 과연 아서가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서슴없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안 좋은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눈은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장면, 경찰이 폭도들에게 얻어맞고 총으로 무자비하게 쏘고 이런 여러 가지 폭력적인 장면들이 수없이 나오고 또한 대사에도 나쁜 욕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악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본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영화를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봐도 괜찮다.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커에 대한 리뷰를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거기다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영화는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마치 무정부 사태처럼 여러 가지 혼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온갖 범죄를 얼룩지고 혼란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 조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